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1번 8월 1일입니다. 현금으로 받아 영업 외 수익인 임대료로 회계 처리한 180만원 중 임대기간,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입니다. 단 월할 계산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마이너스 금액 넣고 차변에 이제 뭐 그렇게 넣지 말라 이 뜻이고요.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에 확실하게 넣으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기간별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180만원에서 이제 한 달당 이제 임대료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당 임대료로 계산하면은 이제 180만원에서 이제 12달이죠. 12달이기 때문에 15만원씩 이렇게 이제 임대료로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임대 기간은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니까 일단 이 문제는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연이냐 발생이냐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연이에요. 왜냐면은 단기에 수익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차기로 인식하는 그게 있어요. 차기로 인식하는 거. 차기로 인식하는 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2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년 7월 31일까지죠.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죠. 이게 바로 차기의 기간이고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단기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즉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지 차기까지의 수익을 잡으면 안 된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차기에 있는 거는 차기에서 수익을 잡지 단기에서는 수익으로 잡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간별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별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월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만 수익으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인식되지 않은 거는 이제 차기에서 수익에서 이제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서만 인식하는 것만 여기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 부분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두 번째는 일단 기간을 먼저 봐야 되겠죠.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8, 9, 10, 11, 12 5개월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차기에 돼 있는 거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8월 1일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 그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차변에 이제 차변에는 이제 뭐 보통계급으로 받았다 칩시다. 보통계급 1년치를 모두 한꺼번에 다 받았어요. 180만원. 대변에 이제 임대료 180만원 이렇게 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만 이제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니까 12월 31일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기간은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나머지 기간은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8월 1일에 대변에 임대료가 180만원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이제 차기로 이제 그 수익으로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제외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임대료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대변에는 이제 선수 수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5만원에 8, 9, 10, 11, 12 5개월만큼 계산하면 75만원이 이제 단기의 수익이 되고요. 그 나머지 180만원에서 75만원을 뺀 나머지 105만원은 차기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니까 대변에 있던 임대료는 이제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이니까 105만원이고요. 대변에는 이제 수익을 미래 받았다고 해서 선수 수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선수 수익은 부채성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보는데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에 차변에 이제 그 임대료죠.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수익하면 안 돼요.
얼마냐면은 105만원. 왜냐면은 단기에 75만원만 수익으로 인식하니까 차기에 해당하는 105만원은 이제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대변에는 선수 수익으로 해서 105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매출채권입니다. 매상매출금 받으러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입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학계자료 시산표에서 이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학계자료 시산표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대손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제 12월 31일에 이제 돈 떼먹을 걸 대비를 해서 미리 얼마만큼 일정 금액을 이제 설정하는 게 이제 대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분계 처리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은 보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요. 보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가 만원이 있고 내가 3만원까지 충전해야 된다고 하면은 얼마? 현재는 내가 만원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만원만 보충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보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있는 잔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보충해서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법은 이제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렵지 않아요. 산식이 어떻게 하냐면 매출채권 곱하기 잔액, 매출채권의 잔액 곱하기 1% 빼기 대손 충당금 있으면은 이제 이 금액 빼고 나머지 보충금액만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번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상 매출금의 잔액은 249322000이고요. 그 다음 바드럼의 잔액은 4870000입니다. 자, 이거를 보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하면 이렇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249322000에서 몇 프로? 1%만큼 설정하죠. 1%만큼. 잠시만요. 소수점이 안 돼서. 예. 0.01. 잠시만요. 소수점을 두 자릿수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0.01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249322000에서 곱하기 0.01이에요. 1%만큼 설정하니까 0.01로 해주고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2493220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손 충당금 잔액 있죠. 잔액에 여기에 30만원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정할 금액은 2,493,220원이 되는데 여기서 대손 충당금만큼 이제 빼주면은 보충법에 의해서 2193220만큼 이제 보충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2193220이 이제 설정하는 이제 보충법에 의해서 이제 설정하는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 바드럼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바드럼도 4,870만원 해서 0.01 해가지고 13만원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이제 바드럼은 35만 7천원만큼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내 교통카드가 3만원만큼 충전해야 되는 3만원만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제 그 교통카드 잔액이 만원 남아있어요. 만원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보충하면 돼요? 2만원만큼 보충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매상 매출금에서 이제 1%만큼 설정하는 금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만큼 빼고 보충해가지고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수동 결산에도 상관없고요. 자동 결산에도 상관없는데 저는 자동 결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결산은 1월에서 12월달까지 조회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어요. 제가 클릭한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보시면은 대손상각이라고 있습니다. 대손상각. 이 부분이 있어요. 대손상각. 이 부분인데,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이 금액으로, 받으러 옴은 이 금액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219320만큼 입력해주고요. 받으러 옴은 357000만큼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표 입력은, 전표 추가는 나중에 5-3번까지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옴은 이 금액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자 한다 입니다. 5-3번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5-3번은 정액법이라든지 정률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분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차변에는 이제 감가상각비로 입력을 해주고요.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 구분할 부분은 제조부와 영업부가 있는데 이것만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제조부가 적힌 금액 있죠. 이 550만원 이것도 역시 결산자로 입력해서 입력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경비라고 위에 보면 제품 매출원가 밑에 보면은 경비라고 있어요. 경비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존재합니다. 일반 감가상각비 존재해요. 그래서 기계장치라고 차량운반구가 있는데 자, 기계장치는 200만원 작성해 주고요. 차량운반구에는 350만원만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자로 입력해서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죠? 비품 영업부가 있죠. 비품 영업부가 있으니까 밑에 영업부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영업부. 비품 영업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 이 위에 판관비 있는데 판관비에 이제 보시면은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비품에 비품 적혀있죠. 비품에 100만원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기에 이제 감가상각 이제 해당하는 이제 유형자산에다가 금액을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품에는 100만원만큼 입력해주고요. 그다음 제조에는 이제 기계장치 200만원, 차량운반구 350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5-2번도 이제 여기에 결산자료에 입력을 했고 5-3번도 결산자료에 입력했어요. 반드시 이 전표 추가 해주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를 안 하면은 뭐다? 0점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전표 추가를. 그래서 F3번 전표 추가를 눌러서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전표 추가 눌러서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3번까지 이제 모두 입력을 했으면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제 12월 31일에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대손돼 있는 거 확인하고 감가상각 했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